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마켓 포커스. 이번 주 주요 일정 확인해 보면서 그 안에서도 더 주목해야 할 일정들 함께 분석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들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재생에너지 플러스 2025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특별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좀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을 해주신 내용,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인 아리플러스 2025가 개최가 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대표적인 참여 국내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경우에는 미 현지 생산 배터리 탑재 전력용 ESS 솔루션, 그러니까 삼성 배터리 박스에 대한 신제품 SBB 1.7과 2.0을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ESS 그리고 북미 사업 역량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시 부스를 할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배터리 셀부터 팩 그리고 시스템까지 모두 북미에서 생산 및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급만 비전 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좀 구성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배터리 업계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죠.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석방교섭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국면에 좀 진입했다고 하는데 다만 업계의 셈법은 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주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들을 지금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한다 하면은 최근에 이제 벤츠와 배터리 계약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협력사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됐다 한다면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수주 잔고량이 계속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주량이. 그렇다 보니까 업황 회복과 분위기만 좀 잘 탄다 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ESS의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2분기 기준보다도 지금 7월 말 수주를 했던 이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하면은 계속 좀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지금은 구금 관련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일 구금자들 대상으로 이제 전 세계 귀국 예정이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다행히도 좀 잘 넘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사전 통보 없이 단속을 했던 이력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미국 출장이 전면적으로 좀 중단이 됐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내용까지 좀 해소가 되고 또한 실적과 관련된 것까지 같이 매칭을 하는 분위기를 좀 형성했을 때 그때서야 좀 투자 관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좀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떨어졌다라고 해서 사기보다는 이번 달 말까지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시고 10월 중순 때 정도 때 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화요일 일정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예, 화요일은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IAA 모빌리티 2025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유럽형 신차를 공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내에 자동차와 관련된 행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위기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또 10월 중순 때 또 투자를 이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해서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월드 투어를 서울에서 좀 개최를 하기 때문에 AI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각각 신제품을 앞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9일에는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자, 글로벌 스마트폰의 시장이 다시 좀 애플로 향하고 있는 상황. 국내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지금 BH 그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투자 관점으로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폰 17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19일 날 정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더 보게 된다 한다면 내년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까지 같이 좀 연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을 때 17만 보실 게 아니라 내년 폴더블 폰까지 좀 이어서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애플 전문 그 애널리스트 권민치 분께서 이제 권민치 분이 제 애플의 아이폰 폴드에 대한 출하 예상치를 지금은 굉장히 좀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들을 따졌을 때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심지어 애플 주가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7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번 시리즈 전 모델에 대해서는 LTP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온 다결정 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전력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17 시리즈 전 모델이 좀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 두 종 중심의 패널을 좀 납품하고요. 중국향에 대해서는 BOE가 그냥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내년에 이제 폴더블 폰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LHC에 대해서 아이폰 17 시리즈에 납품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부각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와 BH는 계속 좀 가져가 보되 BH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아이폰 폰 공급에 대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후로 좀 진행했을 때 갤럭시 그 지난주 때 말씀드렸던 트라이폴드와도 좀 연관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점을 봤을 때는 아이폰 폴드까지 좀 이어진다. 폴더블 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BH는 계속 좀 가져가 보되 지금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이폰 폴더블 폰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 한다면 지난주에도 또 한번 말씀드렸던 파인 엠텍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사 관련된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 일정도 좀 확인해 볼까요? 예, 미국에서 8월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전월 대비 한 0.3%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 8월 매출이 발표되고요.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PIA라고 해서 국제파생상품협회입니다. 이거를 공동으로 그 PIA 포럼을 좀 개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 좀 같이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목요일 일정까지 좀 살펴본다 한다면 미국의 이제 그 8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PPI와 비슷하게 전월 한 0.3% 그리고 근원도 동일하게 좀 예측이 되지만은 아마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9월 11일에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 포지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토모티브 뉴스 그 콩그레스 개최를 하고 정부에서 그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좀 열리다 보니까 아마 정책과 관련된 로드맵과 아니면은 그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S의 리얼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일정만 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금요일에는 거래소에서 KRX 시가총액 규모별 주가지수 정기 변경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기 변경일에서 포함되는 대형주에 포함되는 기업들 위주로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금요일 일정으로 KRX 시총 규모별 주가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KRX 대형 종목으로 편입될 만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거론되는 후보로 봤을 때는요. APR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CNS, 키움증권, CJ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 기존에 이제 화장품 대표 기업이었던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이 한 7조나
6조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APR이 그걸 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 지주사인 하나와 그 CJ 경우에는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면서 갈 것 같고, 리테일 부분 실적이 최대를 통해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키움증권 등을 좀 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편출되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시프트업과 LG 이노텍,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편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 대형주 편입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로 좀 살펴봤을 때, 대형주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주가가 바로 발표 후로부터 상승세를 단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대형주 중심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편입이 된다 한다면 자금 여력으로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기업을 좀 살펴봤을 때 CJ와 하나 그리고 키움증권은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9월 지금 들어던 시점에서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긴 아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지주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분위기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주주 환원 정책을 따졌을 때 키움증권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J와 하나 그리고 키움증권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주목해야 할 일정들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